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GSA 교육연구회. 자, 오늘은 과학과의 가상실험실로 실험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과의 가상실험실은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비상교육 과학 가상실험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가상실험이 필요한 경우 알아보기, 또 두 번째로는 가상실험의 수업 차시 내용 살펴보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상실험실 플랫폼 탐구하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실험실은 우리가 과학 수업 시간에 실험을 진행해야 하나 학교의 여건으로 사전에 실험 도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또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문제로 해서 실제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업 주제의 경우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가상실험실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델링, 그래픽, 입체 시각 효과 기술이 적용된 가상실험실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제로 실험하듯 생생하게 실험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실험 후에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개념 정리, 확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AR, VR, 그리고 360도 이미지 또는 영상, 3D 기능이 접목이 되어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학 교과의 모든 실험 과정을 가상실험실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상실험실로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실험 과정과 결과만을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실제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실험의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즉 실험 실패를 통해서 과학적 사고력을 또 신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가상실험실의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더라도 실제로 실험 도구를 조작하고 실험 과정을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교육적 효과가 사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가상실험실을 활용할 때 이런 점에 이제 유의해서 실험을 갖다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 사용할 가상실험실을 사용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4학년 2단원 물의 상태 변화입니다. 그리고 차시는 2차시 물이 얼 때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될까와 다음 차시인 얼음이 녹을 때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이 얼 때 부피와 무게 변화 관찰을 위해서 보기와 같은 이제 실험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는 플라스틱 실험관에 물을 반 정도 넣고 마개를 막은 후 파란색 유선펜으로 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먼저 이제 전자적으로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부피와 무게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본 후, 잘게 부순 얼음이 닌 비커에 소금을 넣고 유리막대로 잘 섞은 후 플라스틱 실험관을 꽂습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얼면 플라스틱 실험관을 꺼내 얼음의 높이를 빨간색 유성펜으로 표시해서 아까 그 파란색 표시한 그 표시선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표시선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무게를 측정해서 물이 얼 때 무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도 얼음이 녹을 때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이 얼어있는 플라스틱 실험관을 고정판에다 고정한 후 얼음 높이를 빨간색 유성펜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 전자자료에 올려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앞선 실험과 이제 과정은 동일하겠죠. 먼저 이제 예상을 해보고 따뜻한 물이 든 비커에 넣어서 이번에는 얼음이 녹았을 때의 시험관의 높이를 파란색 펜으로 유성펜으로 표시한 후 높이의 변화를 갖다 확인하겠죠. 그 후에 전자적으로를 통해서 얼음이 녹았을 때 무게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위해서는 지금
2차 시와 3차 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연차 시의 수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전에 얼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자, 하지만 학교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얼음이 이제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전자조울이 구비되지 않는 과학실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제 학교의 여건으로 인해서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자, 그리고 2차 시와 3차 시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나, 네, 학교의 여건상 연차시로 수업을 하기 힘든 그런 교육과정 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 실험보다는 가상 실험실을 이용해서 연차시의 수업을 1차시로 이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수업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하고 설명하기. 자, 2, 3차 시의 수업을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성취 기준은 물이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자료로는 스마트 패드, 가상 실험실 어플, 실감형 콘텐츠, 과학과 AI 코스웨어랑 연계해서 이제 수업도 진행할 수 있죠. 자, 교수 학습 모형은 과학과의 POE 수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예상, 관찰, 설명의 단계인 POE 수업 모형이죠. 자, 동기부여로는 이제 냉동실의 참사 동영상인데, 냉동실에 있던 그런 콜라캔이 이제 터져버린, 액체가 터져버린 그런 영상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문제인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설명해 봅시다 라고 해서 학습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문제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좋을지 탐구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학생들과 예상을 해보는 거죠. 실험 결과를. 그리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을 때도 부피와 무게 변화를 예상해서 실험 관찰책 또는 실험 관찰 활동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예상을 했으면 이제 가상 실험실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가상 실험실로 이제 실험을 할 때에도 실험 방법 안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 방법 안내를 보기와 같이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험과 가상 실험은 어떤 점이 다를지 학생들이 꼭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험 방법을 확인한 후에 실제로 실험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과학과 가상 실험실을 활용해서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실험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검색이 필요한데요. 자,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는 가상 실험실입니다. 자, 가상 실험실을 검색어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비상교육 초등과학 가상 실험실이 나오죠. 자, 과학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이제 가상 실험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이 자, 비상교육에서 제작한 초등과학 가상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실제 실험처럼 생생한 체험으로 과학이 더욱 재밌어지는 초등과학 실험실이라고 앱 정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스마트 패드에서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여기 설치되는데 프로그램의 용량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설치를 완료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에서 이제 실험을 할 학년을 선택하는데요.
3학년, 4학년, 5학년, 네, 초등학교 3, 4, 5, 6학년까지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우리 4학년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학기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자, 여기서 퇴적함과 하성함부터 식물이 자라는 조건, 물체의 무게, 혼합물의 분리가 있는데요. 자,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볼까요? 자, 혼합물 분리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혼합물을 분리해 보세요. 자, 여기 실험실을 실행하면 차근차근 네, 그 튜토리얼이라 그러죠. 네, 어떻게 하는지 순서가 나오는데요. 자, 탐구 안내도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자, 네, 설명이 나오죠. 첫 번째로 분리하고 싶은 혼합물을 선택하고, 자, 네, 확인을 완료하였으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물을 분리할 도구를 선택한 후에 안내에 따라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자, 그러면 네, 튜토리얼이 완료되었으면 X 버튼을 누르고 실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콩, 팥, 좁쌀에 혼합물을 넣어 볼게요. 넣는 방법은 네, 클릭을 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알갱이 크기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채를 이용하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해서 먼저 눈의 크기가 큰 채를 가져와 볼게요. 자, 스마트 기기를 양옆으로 흔들면 네, 채를 통해서 네,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채 위에 이제 콩이 먼저 걸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네, 눈의 크기가 작은 채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양옆으로 흔들어 보세요 라고 나오죠. 네, 흔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팥이 이제 분리가 되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혼합물 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플라스틱 구슬, 철 구슬, 나무 구슬의 혼합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알갱이 크기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네, 자석이 필요하겠죠. 네, 철 구슬이 자석에 붙죠. 자, 혼합물을 가져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구슬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플라스틱 구슬과 나무 구슬을 분리를 해볼 건데요. 자, 눈의 크기가 큰 채를 이용해 볼까요? 분리가 되었나요? 네,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소금 모래의 혼합물입니다. 자, 소금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 장치가 필요할까요? 네. 거름 장치가 필요하겠죠. 네. 자, 유리막대를 저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패드를 기울이면 네, 이렇게 따는 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확대 보기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거름종이에 남은 물질은 모래이고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은 소금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소금물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증발 장치가 필요하겠죠? 네. 네, 기울여 보세요 있죠?
네, 이렇게 불을 사용할 때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불 사용이 어렵다면 네, 가상 실험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확대 보기를 눌러서 소금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 그러면 본차 시인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로 네,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학년 네, 2학기의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와 무게 변화입니다. 자, 먼저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네, 클릭을 해볼게요. 자, 탐구 안내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자, 활동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내 버튼을 따라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부피와 무게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물 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 물이 따라집니다. 자, 물의 높이는 네, 무게를 먼저 이제 무게를 측정해야 되겠죠. 네, 13g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 얼리기. 네, 얼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자, 잘 저어주고요. 자, 물을 갖다가 얼음 소금에다가 넣죠. 자, 물의 높이 변화를 빨간색 유성 펜으로 표시를 하죠. 자, 물의 높이는 좀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무게 측정하기. 자, 무게 측정하기 전에 이제 여기 시험관 쪽에 있는 네, 요런 물기들을 닦아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네, 실제 실험에서도 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구현을 하였죠. 자,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에 네, 부피는 늘어났다. 무게는 변하지 않았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탐구 메뉴가 있습니다. 탐구 메뉴를 갖다가 보시면 탐구 안내, 사용 방법, 개념 정리가 있는데요. 자, 개념 정리도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되면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늘어났다. 자, 그리고 실험을 한 후에 확인 퀴즈를 통해서 정답을 학생들이 형성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을 가득 담아 냉동실에 넣어둔 유리병이 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병이 깨진 가닥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네, 물의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실험을 해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입니다. 자, 탐구 안내이고요. 네. 자, 먼저 네, 우리가 실험 방법을 확인했죠. 자, X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무게 측정하기. 네, 무게를 측정하니까 얼었던 네, 물이 이제 13g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얼음 녹이기입니다. 따뜻한 물에 네, 얼음물의 시험관을 가져다 주면 되겠죠. 네,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부피는 네, 줄어들었죠. 자, 무게 측정하기. 자, 이것도 똑같이 시험관 쪽에 네, 이슬이 맺히는 경우가 있죠. 꼭 닦아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겠죠. 무게는 13g으로 동일하다. 네, 그래서 부피는 줄어들었고 무게는 변하지 않았다. 역시도 이제 탐구 메뉴에서 탐구 안내, 사용 방법, 개념 정리와 확인 퀴즈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면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줄어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상교육의 과학과 가상실험실을 활용한 가상실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실험과 가상실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네, 수업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